제가 집안일을 제대로 관리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녀들은 우리 아이들을 돌보고 알라몬의 재정적 의무도 이행했습니다. 존은 제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2주 후에 처음으로 저를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나는 병원 침대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내 상태에 대해 공감했습니다. 처음에는 존의 방문이 변화의 신호라고 믿었지만 그의 행동은 그가 배우자로서 실망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줄 뿐이었습니다. 나는 실망과 체념이 뒤섞인 감정을 느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이혼에 대한 생각이 내 마음을 스쳤지만 잔이 이혼을 시작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그의 제안은 내가 그의 제안을 침착하게 받아들였을 때 이를 더 쉽게 만들었습니다. 잔의 놀라움은 내가 이미 본 것을 거의 몰랐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내 이름은 35세 주부 캐서린이고 남편 존과 그녀의 7살 딸 에머 존과 함께 그룹 소개팅에서 처음 만났고 제가 28살에 결혼했습니다. 그는 다가가기 쉽고 매력적이어서 결국 저는 그의 접근을 받아들이고 그와 관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잔의 매력과 잘생긴 외모는 우리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사람으로 두드러졌습니다. 나에 대한 그의 관심은 나를 가득 채웠습니다. 제2에는 내 생일에 고급 레스토랑에서 디저트 접시와 꽃다발로 나를 놀라게 했고 기념일에 나를 여행에 데리고 갔으며 항상 내가 느꼈던 완벽한 순간에 온 편지로 자신의 감정을 담은 말로 떠났습니다. 그렇게 사려 깊은 남자를 끌어들인 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운이 좋았고 자연스럽게 나는 그의 결혼 제안을 열렬히 받아들였습니다. 결혼 후에도 존과 함께 놀라움과 설렘으로 가득 찬 삶을 기대했습니다. 내 기대는 스카이하이였지만 갑작스러운 인프 결혼의 급격한 변화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안녕 캐서린, 내 저녁은 아직 준비 안 됐어. 나 하루 종일 일했는데 집에 오면 저녁도 준비할 수가 없잖아 라는 불만이 제기됐는데 내가 게으르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그의 비판은 내가 결혼한 남자 존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집주인으로서 자신의 지배력을 주장하기 시작했고 나를 관리인 역할에 맡겼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말을 우리가 데이트하면서 나누었던 웃음과 농담을 연상시키는 장난스러운 농담으로 일축했습니다. 우리는 한때 사랑스러운 별명으로 가득 찬 달콤한 새로운 W 삶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은 후에도 애정이 넘쳤지만 존이 진지하게 대한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의 대우는 나를 파트너라기보다는 하인처럼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는 그 대가로 정당하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진지함이 나에게 떠올랐을 때 그는 나를 그의 것 이상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관리인은 결혼 후 불안해했습니다. 나는 직장을 그만두었고 우리는 자네 수입에만 의존하여 시간의 삶에서 어려운 장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적극적인 반항으로 인해 잔이 나를 재정적으로 처벌하여 나를 갇히고 무력하게 만들 수 있다는 두려움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사실 잔의 수입은 적었고 제가 직장에 있을 때 더 높은 수입을 얻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장만 갖고 있던 제이에는 불안한 성격으로 인해 자주 직업을 바꾸면서 1에서 2년 이상 한자리에 머무르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의 배경은 불안의 근원인 것 같았고 불행하게도 그가 집에서 나에게 자신의 좌절감을 털어놓은 것 같았습니다. 늦어서 미안해요. 심부름을 좀 빌려야 했고 만나기 위해서만 말하고 싶었습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빨리 요리를 하세요. 그런 다음 존은 맥주를 마시며 소파에 앉게 될 것입니다. 결혼 생활의 불행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는 슬프게도 익숙해졌던 그녀의 집에서 일상적인 장면을 보았습니다. 결혼 후로 우리는 딸 에머를 환영했고 존이 육아에 거의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을 때 삶은 계속적인 투쟁이 되었습니다. 비록 그가 가끔 과자나 장난감으로 에머를 망칠지라도 내가 에머를 잘못된 행동으로 징계했을 때 그녀는 그에게 더 끌리게 만들었습니다. 존 에머에 더 가깝습니다. 당신은 아빠를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빠는 멋지군요. 나는 아빠를 사랑합니다. 자는 그런 대화에서 자랑스럽게 빔을 보내며 짜증이 났지만 아버지에 대한 아이의 사랑의 중요성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간헐적인 애정 표현에도 불구하고 한숨을 쉬었다. 존은 엠마의 유치원 행사인 운동회나 연주회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부모 자식 경주에 참가하자고 제안했을 때 그는 일이 너무 바쁘다며 무시하며 웃었다. 내가 에머와 더 강한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그의 태도는 모순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슈퍼아빠라고 생각했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 대해 방종하고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존의 행동이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우리 딸 에머 나는 존이 집안일과 자녀 양육 책임의 대부분을 나에게 계속 맡기고 집에서 한가롭게 지내는 동안 에머가 6살이 되어 초등학교에 곧 입학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제이에는 여전히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최근에 그는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주말에도 일을 해야 하는 식음료 분야로 이사하기 위해 공장에 갔더니 실제로는 거의 만나지 못할 것 같았는데 그 사람이 직업상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몰래 대답해서 나는 안도감을 느꼈다. 주말에 부재한다는 것은 집안일에 대한 그의 끊임없는 요구와 비판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바닥이 더러운 소리를 듣거나 식사를 빨리 차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은 안도감이었지만 가족이 부족하여 에머가 낙담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말에 에머가 아버지와 주말을 보내지 않는 것에 대해 화를 낼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에머에게 소식을 전했을 때 그녀는 놀랍게도 무관심한 것 같았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녀는 최근 아빠에게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며 의아해했습니다. 에머의 말을 듣고 나도 그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존의 변화를 알아차리기 위해 가사 및 육아 업무를 관리하는 데 몰두했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이 크게 변화했습니다. 역학은 예전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자네 작업 일정의 변화와 그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줄어든 것에 대한 에머의 우연한 반응은 점점 더 멀어지는 거리를 강조했습니다. 제이엔과의 대립을 피하기 위해 가족으로서 우리 사이에 이상한 냄새가 공장에서 일하면서 생긴 부산물일 수 있다고 합리화하면서 거리를 두었습니다. 특정 용제를 사용하면 제이엔에게 독특한 냄새가 남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존이 쉬는 날에도 일찍 집을 떠나기 시작했다고 말했을 때 아이들의 정직함이 어떻게 계몽적이고 사랑스러울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냄새가 곧 사라질 것이라고 나 자신을 안심시켰습니다. 나를 어리둥절하게 만든 것은 주말 근무에도 불구하고 평일 아침마다 출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일에 쉬는 줄 알았는데 말 한마디 없이 떠나서 쉬는 날에도 매일 출근하는 것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출근하는지 다른 곳으로 가는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그가 새로 왔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일할 것이라고 짜증스럽게 대답하기 전에 그의 반응은 특히 그가 탈진을 피하기 위해 그의 건강을 돌봐야 한다고 제안했을 때 나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일반적으로 추가 노력을 피하는 사람으로 그를 알고 있는 자네 설명을 믿기 어렵습니다. 그가 쉬는 날에도 기꺼이 일할 것이라는 생각은 믿기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평소 행동과 현재 청구 이름 사이의 불일치는 그의 일상생활에 미스터리의 층을 더했습니다. 수년에 걸쳐 그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그의 활동의 진정한 성격에 대한 나의 우려는 그가 진정으로 자신의 경력에 헌신했다면 마지막 직장을 떠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 호기심은 에머가 다음과 같이 언급하면서 급히 더욱 높아졌습니다. 특이한 냄새 나는 잔이 그의 직장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독특한 더 달콤한 로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전에 나는 내 목표 능력에 대해 나 자신을 질책하고 앞으로는 더욱 경계해야 한다고 다짐하면서 이전에 간과했던 세부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특히 잔이 작업한다고 알려진 날에 잔을 더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요즘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 몸단장을 꼼꼼하게 하고 요일은 일주일마다 다르지만 눈에 띄게 쾌활해 보였다. 더 조사를 해볼 수밖에 없었다. 아는 배우자라기보다는 탐정 같은 기분으로 밖에 나가는 동안 나는 그의 방을 수색했다. 일상적인 청소로 인해 구석구석까지 나는 조금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검색을 통해 사탕통 안에 숨겨진 편지, 보관함을 찾았습니다. 이 편지들은 모두 미아라는 여자가 지난 2달 동안 보낸 것입니다. 불과 하루 전에 도착한 최신 내용은 과거 이별에 대한 후회의 표현부터 사랑에 대한 긍정과 화해에 대한 그리움까지 다양했으며 이는 증거로 편지를 촬영한 편지에 언급된 미래 날짜에 대한 계획에서 알 수 있듯이 존의 감정에 보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존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경계하여 제거를 주저했습니다. 많은 숙고 끝에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잔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사설 탐정을 고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주 후 수사관은 스위프트 딜리버리에서 잔에 대한 진실을 비밀리에 공개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나는 놀랐다. 증거는 잔과 미아가 친밀한 포즈를 취한 사진과 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와 함께 그들의 사랑 선언 녹음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나는 현실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제2의 불륜을 인정하는 이혼 양식을 위해 구청에 갔다. 결혼 생활을 유지할 생각이 없게 되었습니다. 나는 다음번 중요한 기회에 그에게 이혼 서류를 제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때 나는 내 결심에도 불구하고 내 결정의 최종성을 인정하며 깊은 한숨을 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배신은 나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저녁 식사 전에 잠시 휴식을 취할 생각을 하던 중 존만큼 믿을 수 없는 사람과 결혼했다는 사실에 상처받고 자기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흔치 않은 봉사활동에 놀란 아버지로부터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상당한 자산 양도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야 대답했습니다. 나에게 그들은 은퇴를 계획하고 있었고 가족 사업으로 나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고 대신 그들의 부를 물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총액 1,400만 달러를 공개했을 때 그중 1,300만 달러가 내 소유가 될 것이라고 밝혔을 때 이 소식은 압도적이었습니다. 100만 달러의 이계시와 관련 금액의 규모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한 분은 제 상상을 초월했으며 재정적 걱정 없는 삶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부모님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습니다. 저는 제 삶이 곧 겪게 될 중대한 변화를 생각하면서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무너져가는 결혼 생활을 배경으로 반대되는 이 상속 재산에 대한 약속을 받음은 극명한 대조와 새로운 시작을 제공했습니다. 곧 나에게 다가올 광대한 상속 재산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잔을 얕보지 않기 위해 이혼할 것을 고려하면서 깊은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러한 부를 축적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 새로 발견된 보안은 나를 초현실적인 안도의 안개에 휩싸였으나 시계가 오후 5시에 쳤을 때, 그리고 저녁 식사 세트를 준비해야 하는 현실은 냉장고가 비어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잔에 임박한 귀국의 긴급성은 나를 빠르게 슈퍼마켓으로 몰았습니다. 내 마음은 혼합된 감정으로 설레었지만 대부분 러시에 대한 새로 발견된 자신감에 의해 지배되었습니다. 경고의 아침은 충돌이 일어나기 전에 간신히 날아갔습니다. 내가 땅에 부딪히자 세상이 어두워졌습니다. 의식을 잃었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깨어났습니다. 부모님과 엠마의 모습은 놀라웠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내 부상의 정도를 설명했을 때 눈물과 안도감이 뒤섞였습니다. 두 다리가 골절되고 앞으로 3개월의 회복 기간이 길어질수록 움직이지 못한다는 생각에 현기증이 나고 휠체어에 갇힌 그 후의 나날들은 병원에 있는 동안 간호사들의 보살핌과 좌절과 무력감으로 인한 내적 투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잔의 지속적인 부재로 인해 애머를 돌보고 있는 부모님을 포함하여 친구와 가족의 방문은 행복한 순간을 가져왔지만 잔의 부재는 내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관계의 기반에 대한 조용한 물음표, 그의 존재 부족으로 인해 나는 그가 평온하고 만족스러운 모습을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아마도 미아와 함께 입원한 지 2주가 지났을 것입니다. 잔은 마침내 내 상황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거나 무관심한 것처럼 아이러니하게 물든 그의 인사말을 나타냈습니다. 그의 접근 방식으로 인해, 그의 늦은 방문으로 인해 우리 연결의 깊이와 나에 대한 그의 공감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가벼운 마음으로 응답하면서 나는 카오스의 부재에 기절한 충격을 표현했습니다. 잔은 내 집안일을 한탄하거나 불만이 있을 때 즉시 그 일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성향을 잘 알고 있었으며 그의 반응에는 아무런 우려도 없었습니다. 내가 가사나 육아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으면 무가치하다는 그의 반박과 위자료에 대한 그의 대담한 요구는 그의 무감각함에 놀랐습니다. 전환점은 희미했지만 그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발언은 그러한 환상을 무너뜨렸습니다. 처음에는 벅차던 이혼의 가능성이 갑자기 안도감을 느끼게 되었고 내 동의에 대한 그의 충격은 분노와 해방이 혼합되어 내 결심을 과소평가했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이미 준비한 이혼 서류와 기다리고 있는 제이의 반응, 그가 서류에 서명할 때 혼란과 서두름이 뒤섞인 반응은 우리의 별거에 대한 안도 선언으로 표시되는 그의 출발을 보는 광경이었고 나는 내 생각을 혼자 간직하기로 선택했지만 내 자신의 감정을 반영했습니다. 이혼 후 나는 제이엔에 대한 나의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잔이 그녀에 대해 약간의 동정심을 느끼면서 미아의 미래를 숙고했습니다. 나의 주요 관심사는 에머였습니다. 에머와 나 자신은 그 후 몇 주 동안 내가 수년 동안 알지 못했던 평온함을 가져왔습니다. 병원 퇴원과 그에 따른 재활은 부모님 집에서 회복하기로 선택한 새로운 장의 시작을 표시했습니다. 나는 제이엔에 대한 이해할 수 있는 분노를 만났고 점차 가라앉았습니다.
내가 과거를 뒤로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는 소망을 표현했을 때 에머는 회복력이 있고 아버지의 부재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적응은 잘 되었습니다. 그녀는 기분이 좋았고 학교 생활은 활력이 넘쳤습니다. 결국 에머와 나는 새로운 평화 속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한때 우리의 존재를 발견하기 위해 엠마는 존의 지배적인 행동을 알아차렸고 어쩌면 내가 확신했던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쉬는 날에도 종종 자리를 비우는 아버지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거리를 두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잔을 떠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었지만 어느 날 오후 내 전화는 계속해서 잔의 이름이 화면에 울렸습니다. 몇 번의 전화를 무시한 후 마지못해 화면에 플래시가 표시되었습니다. 나는 언제 돌아올 것인지 묻는 존의 요구하는 목소리로 인사를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미아에 대한 나의 언급에 놀란 소리 지르기 직전에 소리 지르지 않고 더 명확하게 자신을 표현하십시오. 존은 그의 새 결혼에 대해 내가 어떻게 알았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그의 불신앙, 우리 별거의 진짜 이유, 그리고 그가 아직 갖고 있지 않은 위자료와 자녀 양육비에 대한 나의 요구에 대해 말했습니다. 존을 만족시키기 위해 집안일이나 육아에 전혀 기여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에게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터무니없이 제안했습니다. 잔은 내가 탐정사무소를 통해 수집한 그의 불륜의 증거를 보았다고 인정했으며 그는 내가 그의 불륜과 부족함을 알고 있다고 비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가사기여금 위자료 지불 거부를 정당화한 다음 그는 약속과는 달리 요리와 청소에 실패한 새 아내 미아에 대한 불만을 표명했습니다. 제2에는 심지어 나에게 재혼을 제안하면서 나를 가정적인 결점으로 한탄하며 우리 딸 엠마가 여전히 그를 선호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나는 나의 재정적 독립성과 그에 대한 에머의 진정한 감정을 주장하면서 그를 정정했으며 존의 끊임없는 질문에 의해 그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의 근거 없는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나는 실제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공개했습니다. 최근에 약 3천만 달러에 달하는 재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일하지 않고도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존의 놀라움을 감지한 것을 설명했습니다. 존이 내 진술의 진실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을 때 그의 불신은 뚜렷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며 부모님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침내 그에게 내 재정 상태를 설득하면서 응답했습니다. 잔이 내 상속 재산을 더 빨리 알지 못했다고 한탄했을 때 잔의 좌절감은 분명했습니다. 특히 그의 외도와 이후의 별거를 고려할 때 나는 그에게 상속이 최근에 이루어진 것이며 이혼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침착하게 알렸습니다. 이제 이 대화를 끝내도 될까요? 합의한 대로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불하고 다시는 서로 연락하지 말자 결론을 내리고 즉시 전화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엠마가 내 전화통화가 궁금해 방에 들어왔습니다. 채팅으로 무시했습니다. 에머와 함께하는 조이의 이 순간은 그녀의 얼굴에 환한 미소를 가져다준 놀이 공원으로의 재미있는 주말 여행을 계획하기 위해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나는 나중에 잔과 그의 새 아내 미아와의 관계가 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끝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사 책임에 대한 분쟁으로 인해 미아는 짧은 기간 내 두 번째 이혼을 하기 위해 존을 떠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격변 속에서 직장을 그만둔 존에 대해 반성의 시간을 갖게 되었지만 그의 침체에 대해 약간의 동정심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행동 중 내 우선순위는 에머의 행복을 보장하고 존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임이 분명했습니다. 잔은 내 재정 상황을 활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위자료를 지불하고 빚을 지게 되는 등 자신의 행동의 결과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의 미래를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기를 바랐다. 나는 골절에서 회복된 후 무기한 머물도록 에머와 나를 환영해준 부모님 집에서 조용한 삶을 받아들였다. 나는 그동안 동네 꽃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재정적인 이유로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일상을 유지하고 주말에 나를 지역사회와 연결하는 일에 참여함으로써 성취감과 기쁨을 찾았습니다. 나는 계속 살고 싶다는 소망이 있기 전에 알았던 것보다 더 깊은 행복을 찾기 위해 에머와 부모님과 함께 보낸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은 남편의 죽음 이후 긴장된 상속회의에서 내 삶의 아름다움을 끊임없이 일깨워주는 엠마의 미소로 인도하는 빛이 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재정적으로 부양해야 한다는 톰의 제안은 그의 형의 저항에 부딪혔고 처제의 가혹한 말과 도움 제공 거부는 그들의 비통함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우선순위와 공감 부족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나는 가족의 불화에 대한 해결책을 위해 소원을 제안하면서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65세의 캐서린 존슨 은퇴한 친절하고 지지적인 남편과 함께 나는 가족의 복잡성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아들 존과 톰을 둔 축복받은 결혼 생활과 개인적 성장을 통한 나의 여정은 관계 상속 분쟁을 헤쳐나가고 역경 속에서도 행복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도전과 보상을 강조했습니다. 집의 나이와 상태 남편과 저는 이를 염두에 두고 집을 개조할 생각을 즐겼습니다. 개조 후 큰아들 존과 그의 아내 에멀리와 함께 살 수 있는 가능성도 고민했지만 존과 전화로 주제를 연결했습니다. 그의 망설임은 명백했고 에멀리의 노골적인 거부는 동거보다 재정적 지원을 더 선호한다는 그들의 반응이 배경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은 우리에 대해 품고 있던 끈질긴 냉담함과 우월감을 강조했습니다. 실망했지만 단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슬픔의 힌트에도 불구하고 낙관적으로 남편과 자녀 반응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우리 둘만이 집을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편안하게 만드는데 중점을 둘 것을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노년기에 우리의 독립성과 편안함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된 장벽 없는 개조를 진행했습니다. 개조 후 몇 달 후에 아들과 아내를 초대했습니다. 가족의식을 키우기 위한 식사 유너티 탐과 그의 사려 깊은 아내 캐런이 먼저 도착했고 캐런은 부엌에서 친절하게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그들의 친절함과 도움은 잔과 에멀리가 도착했을 때의 행동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소파에 앉았다고 생각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잔의 행동을 다루려는 탐의 시도에 대해 성급하고 무례하게 차를 요구하는 것은 잔이 이러한 역동성을 목격한 그의 형제의 발언을 거부했을 때 더 많은 긴장을 불러일으킬 뿐이었습니다. 나는 내부의 명백한 분열에 있는 비난하는 발언에 낙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환영하고 사랑이 넘치는 환경을 유지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탐과 캐런의 친절은 항상 우리에게 위안의 원천이었습니다. 특히 잔이 우리뿐만 아니라 그의 형제를 향한 지배적인 행동과 대조적으로 형제자매를 모으는 이유는 공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녁 식사가 진행됨에 대한 심각한 소식조는 참을성이 없는 것처럼 보였고 무거운 마음과 상호 동의를 통해 회의 목적을 밝히도록 촉구했습니다. 우리는 남편의 진단이 이미 전이된 폐암이라는 사실을 공개했으며 예후는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탐과 캐런은 진정한 충격과 슬픔으로 반응했고 그들의 우려는 뚜렷했고 제이앤과 에멀리의 반응은 무관심에 가까울 정도로 완전히 달랐습니다. 특히 탐과 캐런의 냉담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가족 내 불치병만큼 심각한 것을 논의할 때 공감 부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이 지나간 후 나를 돌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존과 에멀리가 성급하게 떠나는 순간에 가족을 위한 쓴맛을 남기고 끝났습니다. 탐과 캐런 밖에서 단결은 저에게 그들의 지지를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더 공격적인 치료 대신 완화 치료를 결정한 후 암울한 시기 남편은 호스피스에 입원했습니다. 탐과 캐런은 우리 옆에서 방문과 치료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남편의 상태가 악화되었을 때 존과 에멀리가 계속 부재했던 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제한된 시간의 현실은 임박한 상실의 순간에 더욱 절박해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태도와 행동의 차이는 분명할 뿐만 아니라 매우 슬펐습니다. 그러나 탐과 캐런의 흔들리지 않는 지원은 심오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 내의 지속적인 힘과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슬픔에 잠긴 장남과 그의 아내에게 출석을 간청했습니다. 도착은 명백한 불만으로 표시되었지만 존은 신체 접촉을 피하면서 남편과의 접촉을 자제했습니다. 연약한 남편을 향한 그의 시선은 혐오감으로 물들었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우리는 심부름을 해야 하고 출발해야 합니다. 그들은 출발한 지 불과 몇 분도 안 되어 서둘러 병실에서 나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나는 에밀리의 잊혀진 재킷을 발견하고 서둘러 그들을 따라 복도를 따라 은밀하게 돌려주었습니다. 나는 임박한 종말에 대한 그들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남편의 삶과 상속에 대한 기대 존 슬라이는 잠재적인 부에 대한 에멀리의 질문에 응답합니다. 레프트 비하인드는 사치스러운 욕망에 대한 흥분으로 가득 찬 토론을 촉발했습니다. 물질적 이득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찬 그들의 말은 내 눈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슬픔에 나는 그들을 대면할 수 없었고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내 남편은 2주 후 내 슬픔 속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탐과 그의 아내 캐런은 내가 장례식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위로를 주었습니다. 장례식 후 상속에 대한 존의 조급한 질문은 긴장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촉구하는 탐의 스턴의 질책에 부딪혔습니다.
저는 제이앤과 그의 아내를 다음 주에 웃으며 제이앤과 그의 아내를 보내면서 상속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향후 회의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는 두 가족을 다시 함께 공식적으로 모았습니다. 두 부부와의 만남에서 엇갈린 감정 속에서 상속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나는 당신 아버지의 재산 총액을 공개했습니다. 2만 달러 잔의 논란 반응은 명백했습니다. 상속은 법적으로 나에게는 절반, 두 사람에게는 4분의 1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잔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나는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고 나는 검토할 문서를 그에게 주었고 그 결과 그와 에밀리의 태도가 각각 5,000달러에 불과해 너무 빈약해서 그들은 집을 상속받아야 한다고 불평했습니다. 톰은 눈에 띄게 화가 나서 개조된 집에 살 권리를 옹호했습니다. 존은 단념하지 않고 피고인을 만났습니다. 탐이 그를 진정시키기 위해 개입하는 동안 탐은 단호한 목소리로 더 이네리턴스의 지분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으며 마음의 평화를 위해 그것이 나에게 가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캐런은 장남과 그의 아내가 탐은 특히 제한된 연금을 고려할 때 나를 부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무시되었습니다. 장남과 그의 아내는 우리가 자신의 정당한 몫을 유지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가혹한 비난음과 불친절한 말, 그들의 상처받은 말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의 성장이 어디에서 흔들렸는지에 대한 감정에 압도당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예상치 못한 만족을 얻었던 관계를 해소의 기회로 보고 스스로 결정하고 단호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에 대해 탐과 캐런에 대한 경멸적인 작별 인사는 그들의 냉담함을 확고히 할 뿐이었습니다. 대조적으로 탐과 캐런은 몇 달 후의 혼란 속에서 내 영혼을 고양시킨 그들의 확고한 지원에 대한 우려를 즉시 보여주었습니다. 탐은 내 문 앞에서 펼쳐졌고 그들은 분명히 흥분된 대화를 요구했고 나는 그들을 거실로 인도하여 토론을 위해 거실로 이끌었고 탐에게 집을 떠나기로 결정한 결정에 대한 대결로 빠르게 확대되었습니다. 나는 내 결정이 우리 가족을 보호하려는 탐의 헌신에 기초한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집과 그 기억 제이앤과 에멀리가 보여준 탐욕과는 대조적으로 그들의 반응은 충격과 실망이었습니다. 물질적 이득보다 감정적 가치의 개념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탐과 캐런의 지원에 대한 확언과 그들에게 집을 맡기기로 한 결정은 긴장 속에서도 진정한 가치가 강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인이 된 아버지의 재산에서 예상치 못한 임대 수입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존과 에밀리의 빠른 부계산이 이전의 해고 및 모욕과 충돌하여 눈에 띄게 충격을 받은 순간 그들의 성격과 그들에 대한 나의 신뢰에 대한 증거입니다. 잘난 척하는 태도에서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 초연함과 열렬한 관심은 그들의 이전 신념의 천박함을 강조했습니다. 당신은 할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석하기에는 너무 멀었지만 이제부에 대해 언급할 때 친밀감을 볼 수 있습니다. 상당한 임대소득을 포함한 이 상속재산은 당신의 개입 없이 해결되었습니다. 당신의 무관심과 무례함을 설명하면서 탐과 캐런을 지원하기로 한 내 결정을 쉽게 정당화한 상당한 연간 수입을 강조했습니다. 200만 달러에 대한 언급으로 인한 레슬레이션에 대한 그들의 갑작스런 관심은 그들의 상처받은 말과 행동이 스스로를 다시 삽입하려는 시도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전에 관계를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들어온 것은 그들이 자초한 재정적 혼란 속에서 재정 지원을 간청하는 태도의 갑작스런 변화를 정당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을 때 그들의 진정한 의도를 말하는 것이 아이러니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행동과 현재의 곤경 사이의 격차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가족의 유대에 대한 성견지명과 존경심의 부족은 이제 절박함으로 물든 그들의 탄원을 너무나 쉽게 일축했습니다. 그들의 과거 무관심과 현재의 공황 사이의 극명한 대조는 그들의 우선순위와 가치에 대한 명확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화해 나 지원의 가능성을 굳게 다듬 31세의 캐서린은 그레이스와 결단력을 가지고 복잡한 가족적, 개인적 어려움을 헤쳐나갑니다. 가족 내에서의 배신과 재정적 어려움으로 얼룩진 그녀의 이야기는 남편 패트릭과의 개인적인 갈등으로 전환되고 단호하게 그녀의 삶을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소원해진 아들과 그의 아내의 예상치 못한 재정적 탐욕을 다루기 둘의 결국 몰락과 파산으로 이어지는 결정 캐서린은 자신의 미래를 확보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관계를 육성하는 데 집중합니다. 지원하는 아들 톰에게 자산을 이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그녀는 생활지원 아파트에 투자하여 위안을 찾습니다. 그러나 캐서린의 어려움은 가족 간의 불화를 넘어 결혼 생활까지 확장됩니다. 그녀는 안정과 보호를 위해 결혼한 패트릭이 자신도 모르게 급여 예금을 위해 은행 계좌를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녀가 주요 금융 제공자라는 점을 감안할 때 두 사람의 관계에 새로운 부담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신뢰 위반일 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개시에 직면한 재정적 안정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그녀는 자신의 관계를 재평가하고 함께 미래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고려하게 됩니다. 캐스런의 여정은 가족 내에서든 결혼에서든 인생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 의사소통 신뢰와 상호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녀의 회복력과 적극적인 접근 방식 갈등을 해결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것은 더가 직면한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려는 그녀의 힘과 결단력을 보여줍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특히 나를 위해 재정적 어려움을 숨긴 팬닉을 고려할 때 판단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잘못이 더 많은 패트릭은 데이트 중에 $1,500짜리 시계가 눈길을 끌면 자신의 욕구를 기다리지 않고 재정 상태에 관계없이 주저하지 않고 구입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끝없는 순환으로 인해 그의 지갑은 항상 가볍습니다. 신용카드 청구서에 대해 그는 자랑스럽게 시대의 물결을 타는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10년 전 현금 지불을 포기한 이러한 생활 방식으로 인해 그는 오랫동안 빚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시작했을 때 신용카드 의존도를 성숙으로 착각한 것을 후회합니다. 우리의 재정을 통합하는 결혼 생활은 논리적인 단계처럼 보였지만 나는 우리의 지출이 패트릭을 위해 고려했던 월 $200의 수당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달았습니다. 특히 그의 신용 의무만으로 패트릭과 함께 매달 우리 예산에서 $700를 빨아들이고 집에 가져오는 순급여는 $200에 불과했습니다. $11,000 그리고 엄청난 상환금 $700의 직면 프루던스는 나의 만트라가 되었습니다. 그의 케어프리 지출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팬닉이 내 직장에서 새로 채용된 직원보다 수입이 적다는 사실은 결혼 전에 충격을 받았고 꽤 큰 회사와의 관계로 인해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더 안정된 재정적 지위, 그러나 진실은 기껏해야 부분적인 진실이었습니다. 그는 대기업이 소유한 레스토랑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했습니다. 퇴근 후 정장을 입은 그의 서브 모습은 그의 재정적 통찰력에 대한 나의 잘못된 믿음을 더욱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신용 한도는 $3,000였습니다. 부모님이 오늘 지불한 결혼식 비용입니다. 우리의 재정적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여행은 겉모습과 현실에 대한 심오한 교훈이었습니다. 특히 관계 내 재정 문제에서요. 돌이켜보면 패트릭의 재정 상황이 그렇게 끔찍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 주제를 좀 더 철저하게 다루거나 급여 명세서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어야 했지만 지금 후회하고 있다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결혼한 지 약 6개월이 지났을 때 패트릭이 주말과 공휴일에 일하지 않는 동안 시어머니가 방문하여 제가 스스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내 처남은 회사를 경영하는 시아버지 덕분에 부유하고 처남은 그를 계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패트릭이 가족의 압력에서 벗어나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현실과 충돌하며 우리의 겸손한 생활 조건에 놀라움을 표하고 패트릭이 한때 상상했던 삶을 암시하는 것이 더 나을 자격이 있다고 암시했습니다. 패트릭이 우리의 거주지 선택을 아들의 기준에 따라 비난하면서 비판했을 때 패트릭의 재정적 습관은 우리가 함께 선택한 콘도에 대한 계약을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 전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현실을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면서 금전적 무분별함을 강조하면서 제게 아무런 근거도 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불평은 우리 생활 상황에 대해 불평한다. 그녀는 내가 평범하다고 인식한 것에 대해 중얼거리는 말을 통해 나에 대한 경멸을 표명했다. 그녀의 무언의 비판에 대한 반응으로 나의 인내심을 시험했다. 나는 패트릭의 수입과 관련된 재정적 제약이 우리 주택의 한 요인임을 시사하면서 지적했다. 그녀에 따르면 나의 대담함과 결혼 역할에 대한 오해 때문에 질책을 받을 뿐이었다. 그녀는 어떤 상속도 내 것이 아닐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내가 그것에 관심이 없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패트릭과의 결혼은 재정적 이득이 아닌 사랑에 기초를 두고 있었다. 이별의 말은 패트릭을 자신에 대한 통제력에 대한 반대를 암시하는 연약한 인물로 묘사했습니다. 그녀의 방문은 나와 대화하는 것보다 패트릭을 보는 것에 더 가까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 가족 내에서 어머니를 인정하는 복잡한 역학에 대한 생각으로 나를 혼자 두었습니다. 패트릭과의 나의 결혼은 사랑의 기초를 두었습니다. 나는 이제 수많은 속임수가 풀리고 패트릭에 신뢰할 수 없음,
특히 재정에 대한 그의 무심한 태도가 내가 한때 좋아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드러낸 감정의 본질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멋지고 훌륭해 보이지만 잘못된 길로 가고 눈에 띄지 않는 의심이 내 애정을 흐리게 만들고 사랑이 그러한 환멸을 견딜 수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어느 날 저녁 패트릭의 연봉이 그와 마주했을 때, 우리 공동 계좌의 입금이 중단된 것을 알았을 때 우리 관계를 더욱 긴장시키는 순간이 왔습니다. 재정에 대한 그의 접근 방식, 전환 현금 거래에 대한 신용카드 의존성에서 벗어나기, 그가 일방적으로 내린 결정, 그의 부채를 줄이기 위한 갑작스러운 변화는, 특히 그가 내가 대량의 자금을 관리하라고 제안했을 때 나에게 가해진 지속적인 재정적 부담을 거의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비용, 패트릭의 무심한 선언과 나의 분노에 따른 후속 출발은 그와 결혼하는 것이 관계를 끊겠다는 결심으로 인한 심각한 오판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나에게 떠올랐다는 깊은 단절을 강조했습니다. 나는 이혼 절차를 시작했지만 그의 거절에 패트릭을 만난 사람은 2명뿐입니다. 이혼의 복잡성과 그의 동의 의지를 강조한 로어트는 암울한 현실을 강조했습니다. 풀기 위한 길은 프라우였으며 상호 합의 또는 사법적 조정이 필요한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이혼 절차를 다루는 그의 입장이 까다롭고 내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어려운 전망입니다. 당신은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패트릭은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가 자신의 재정적 생명선에 대한 보유권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내가 그의 수입 전체를 재량 자금으로 전환하는 계약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재정적 부담을 짊어진 것은 패트릭이 상황에서 이익을 얻는 유일한 사람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스타크 불균형은 단지 재정적인 것만이 아니었고, 그는 집안일에 아무것도 기여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이혼을 보장하는 어려움이 나를 절망 저글링 일의 순환에 가두는 것이 부당해 보였습니다. 가사 책임을 다하고 개인적인 소비나 즐거움을 누릴 여지가 없습니다. 결혼 전 취미와 행복으로 가득 찬 생활과는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패트릭의 무심한 태도는 그와 거리를 두려는 나의 결심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몇 달 전에 시어머니의 예상치 못한 방문을 받았는데, 이번 방문은 패트릭이 직장에서 집에 오는 날과 겹쳤는데 재택 근무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근무 일정으로 인해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녀의 방문이 순전히 패트릭을 만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그녀와 대화를 나누었고, 내가 그녀와 접촉한 순간 그녀는 즉시 패트릭의 낮은 수입 때문에 나를 학대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월급이 $2,500이고 내 수입은 $1,500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나를 불리한 시각으로 묘사하기 위해 재정 상황의 격차에 대해 나를 부당하게 비난했습니다. 십자포화에 휘말린 패트릭은 이전에 사용했던 전략을 거짓말로 바꾸었지만 이번에는 어머니를 향한 전략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패트릭을 옹호하고 내 공헌과 생활 방식을 비판하면서 TI 공세에 나섰습니다. 나는 패트릭이 침묵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기분은 그가 이전에 자신이 정보를 조작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공포와 후회가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대립적인 태도에 대비하지 않은 패트릭의 어머니는 패트릭에게 나에게 반대 입장을 취하라고 압력을 가했고, 패트릭은 사과하는 몸짓을 통해 그의 진정한 감정이 훨씬 더 복잡해질 수 있음을 암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그렇게 했습니다. 이 가족 드라마의 전개가 밝혀졌습니다. 오랜 문제도 연극 공연도 모두 용서해줬어요. 감정을 숨기고 그 순간 믿을 수 없었던 대답을 하려고 했는데 당신 말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겠다고 대답했어요. 나 같은 사람이 패트릭 같은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사실. 그의 어머니가 단지 패트릭을 어떻게 대하느냐고 한 대답에 내가 떠날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안심이 되었다는 사실. 그녀가 외부적으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았다고 확신했을 때 나는 실행할 의도가 없었던 변화에 동의하는 동시에 어머니가 떠나신 것을 만족하며 떠나는 후속 조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시어머니는 나를 큰 슬픔에 휩싸이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패트릭의 빚을 갚는 것을 포함하여 내가 치른 모든 희생의 가치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패트릭은 내가 참을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며 AB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녀를 위로하려는 시도는 미약했고 그의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캐서린 괜찮습니까? 나는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캐서린 괜찮습니까? 캐서린 괜찮습니까? 이것은 그가 우리 입장을 너무 과장했다고 인정했을 때 특히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앞으로 더 나은 결혼 생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사과는 완전히 피상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신 에드에게 법적 지침을 찾기 위해 내 노트북을 사용했습니다. 나는 당시에 일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단호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나 자신이 영향을 받도록 허용하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온라인에서 도움을 구하겠다는 나의 결정은 이혼을 진행하기 위한 가능한 여러 가지 선택에 눈을 뜨게 했습니다. 이는 이전에 새로운 결단력으로 조사하려고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 것입니다. 나는 패트릭이 떠날 때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상적인 모습을 유지하려고 은밀하게 출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사 견적을 준비하고 거주할 새로운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내 주소는 물론 내 삶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가 느꼈던 외로움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월세를 조금 더 내고 수수한 아파트에서 좀 더 고급스러운 콘도로 이사하여 생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전망의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패트릭, 나는 이사하는 날이 다가왔을 때 가까운 장래에 재혼하지 않을 미래를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회사를 위해 애완동물을 입양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이미 이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 개인 소지품의 대부분을 은밀하게 새 거주지로 가져가서 이삿짐을 옮기는데 더 번거로운 가구와 가전제품만 남겨두었습니다. 패트릭과 함께 알았던 삶과는 대조적으로 이 전략 계획은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혼자만의 독립을 기대하고 나에게 위안을 줄 미래의 반려동물의 존재를 기대했던 패트릭을 보면서 나는 천천히 잃어가는 소지품에 전혀 무지했고 점점 더 놀라움의 좌절감을 느꼈다. 내가 그에게 내가 떠날 것이라고 재빨리 알렸을 때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을 때 그가 보여준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내가 이사할 것이고 곧 새로운 것을 찾아야 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마침내 트랜스에서 나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가 화해를 시도하거나 개선을 약속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나는 재정적 어려움부터 고용에 대한 조작 및 내 평판을 더럽히는 것에 이르기까지 그의 속임수가 과도하게 축적되어 용서를 구하는 그의 애원에 감동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머니 앞에서 내가 이혼을 신청하겠다고 발표하자 그 사람은 조용해졌고 그 침묵은 그가 입구에서 바꿀 수 없는 것을 수정하려는 필사적인 전화통화에 의해서만 깨졌습니다. 이사 현장과 소란에 놀란 그의 어머니는 하루 종일 이미 존재했던 긴장감을 더하는 역할만 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전달하는데 관심이 없다는 설명을 원했고 이제 패트릭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은 패트릭의 책임입니다. 그녀가 패트릭의 부정직함의 깊이를 완전히 이해했을 때 그가 처한 상황. 내가 그녀에게 한 마지막 마른 사과를 요청하는 것이었으며 이것이 내 설명의 결론이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나를 비난하려는 끈질긴 태도에 대해 침묵을 지켰습니다. 내 행동에 대해 미안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용서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사 직원이 작업을 마쳤을 때 패트릭의 소지품만이 남겨진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내가 아파트를 떠난다는 마지막 통지를 한 다음 발을 내디뎠습니다. 패트릭과 그의 어머니가 나를 쫓아오려고 했던 비효과적인 시도를 뒤로하고 내가 너무 행복했던 장에서 차를 몰고 갔습니다. 킬로미터를 넘는 양의 패트릭과 그의 어머니가 나를 따라오려고 어설프게 시도했지만 많은 고통과 조종을 받고 길을 따라 미끄러져 넘어지는 것을 보았을 때 예상치 못한 즐거움이 나에게 찾아왔습니다. 거침없고 거침없는 웃음의 순간은 전환점이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행복과 안녕을 무엇보다 우선시하겠다는 결심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기쁨을 되찾는 돌파구처럼 보였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내가 이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결국 패트릭의 어머니는 그에게 연락을 했고 비록 패트릭이 정직해지려는 패트릭의 뒤늦은 약속에 의해 주도된 것일지라도 상황에 대해 새로 얻은 이해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이는 사과를 했습니다. 반면에 그녀는 내 새 주소를 알고 싶어 했고 내가 그녀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때 그녀를 비난하는 어조로 빠르게 돌아갔고 그녀가 제공한 사과는 방어적이고 빨리 돌아오려는 경향으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모든 연결을 완전히 끊겠다는 나의 결심을 확고히 했습니다. 이전 습관에 따라 나는 채팅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여 내 삶의 일부가 되지 않고 계속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강화했습니다. 이혼 절차는 패트릭의 재정적 무책임과 이중성에 대한 명확한 증거로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나에게 유리하게 끝났습니다. 소송의 원동력은 이전의 상황에 관여하지 않았던 패트릭의 아버지의 개입을 내가 수행했던 부당한 의무를 인정하면서 법원이 나에게 모든 자산을 분배하기로 결정했을 때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지원과 공정성의 행동. 그는 패트릭과 그의 어머니가 나에게 부과했던 것과 같은 종류의 존재로 강등된 사건 이후에
내가 제공한 어려움과 재정적 도움에 대해 보상받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의 이전 태도와는 대조적으로 과거에 직면했던 어려움과 유사한 상황에서 살고 있는 그의 어머니는 진심으로 인정하는 곳에서 나온 사과가 정의감을 가져왔고 이번 사건의 전환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해와 책임의 측면에서 나는 앞으로도 긴장된 가족 관계의 화해보다 나 자신의 평화와 행복을 계속 선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견뎌온 여정은 신속한 용서를 받기에는 너무 심오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내가 계속 내 자신의 우선순위를 우선시하는 미래를 형성할 것입니다. 아이러니하면서도 의미심장한 운명의 뒤틀림 속에서 평화와 기쁨, 이제 어머니의 엄격한 재정 통제를 받게 된 패트릭은 과거 자신의 행동의 결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는 엄격한 수당을 받았고 더 이상 신용카드 사용이 금지되어 더 큰 재정적 불안정으로 이어질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에게 규율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취한 어머니의 행동은 그를 위험한 대출로 몰아갔습니다. 이는 그의 부채 위기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그의 어머니의 관용마저도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현명하지 못한 금융활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날카롭게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그동안 두 사람의 관계를 상당히 긴장시켰습니다. 하루 종일 나에게 행복과 동료애를 가져다준 개를 입양함으로써 더 나은 시작을 위한 긍정적인 전환, 육체적 운동과 정신적 안도감 모두 우리가 함께 산책하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소중한 의식으로 발전했습니다. 이게 덕분에 우리 집은 기쁨의 장소로 바뀌었고 그 결과 부모님과 집이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동물에 대한 상호 애정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우정의 형성, 부담과 실망으로 특징지어졌던 패트릭과 함께했던 삶은 눈에 띄는 대조를 이루며 이제 매일 새로운 시작은 약속과 성취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만족과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의 길을 닫기 위해 나의 패트뿐만 아니라 최근 발견한 커뮤니티의 사랑과 지원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